테마 제목을 종종 보셨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작품은 경이라 부르고 어떤 작품은 형이라 부르는데 무슨 이유로 경 또는 형이라 부르는지 익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한 그냥 경인가 보다 형인가 보다라고 의구심 없이 지나치는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사실 경이든 형이든 우리가 수석의 3요소의 범죄에서 볼 때 형이란 외곽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일컬으며 형태와 비교한다면 형태는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으로 어쨌거나 형이나 형태는 모양을 나타내는 그 작품의 모습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함의 면에서 보여주는 문양, 피부의 색, 산, 바다, 강, 하천, 동물, 식물, 선의 율동 그리고 외형적인 모습 전체를 칭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통틀어 사물인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경인이 형인이 구분하지 않고 삼요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형이라 부르면 골치 안 아플 터인데 구분해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구분을 해보게 된 것임을 10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경부터 보신다면 경이란 이처럼 넓은 의미의 자연형을 뜻하며 저절로 생겨난 경치, 풍치, 풍물을 의미하며 산, 바다, 강, 식물, 동물 따위와 고향 풍경, 마을 전경 등 지명에 드리워진 전체의 모습이 경이 되겠으며 특정적, 제한적이지 않은 넓은 의미의 스케일이 큰 모습일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함의 외형적 선의 모습, 즉 선경, 선돌이 기본적인 자연행이 아닐까 합니다. 달마경, 마리아경, 좌성경, 묵성경이라 부르지 않듯이 그렇지 않은 외선의 모습이 산이나 봉우리처럼 자연 모습이라면 당연히 경이라 부르는 자연행이 옳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는 자연을 닮은 형상, 즉 모습이라면 제목을 붙일 때 무슨 경, 사물을 닮은 형상이라면 무슨 형이라 붙여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보아집니다. 역시 짚고 가야 할 사항은 형질석의 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예로 문양석이라 하더라도 자연의 풍치를 연상시키는 모습이라면 문양경이라 부르지 않더라도 경의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형이란 쉽게 사물형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세분화된 하나의 형태로 자연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물, 모습을 총칭하는 바 특정적이고 제한적이며 스케일이 작은 단순한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동물, 곤충, 조류, 두상, 인물상, 꽃돌 등 어떤 사물을 닮았을 경우에는 형이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개구리형이나 두꺼비형, 달마형이나 하는 것이 한 예라 하겠습니다. 선의 모습이 달마나 사유나 마리아상이나 모두 외선의 모습으로 이런 경우에 특정된 어떤 사물의 단편적 모습으로서 형으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에 있어서 크게 5가지로 대별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자연형으로서 이것을 경이라 부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상 형이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합형입니다. 네 번째는 혼합형이 있으며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외가 적용되는 예외형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으로 불러주는
부르는 자연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형, 이것을 경이라 부르는데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의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로서 자연미가 돋보이며 스케일이 큰 모습의 형태석은 경이라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이라고 하신다면은 뭐 산경, 호수경, 폭포경, 뭐 바위경, 뭐 등등 이렇게 자연을 닮으면서 스케일이 큰 것을 경이라 부르시면은 혼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통상형이라 부르고 있는 무령이 있습니다. 사실 무령이란 딱히 뭐 두꺼비처럼 생겼다, 뭐 거북이처럼 생겼다, 뭐 호랑이처럼 생겼다, 또 문양에 있어서 뭐 호랑이 문양을 닮았다, 용 문양을 닮았다, 이런 것 자체가 모두 무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무령이라는 것이 꼭 정확히 무엇을, 어떤 동물을, 어떤 식물을 닮지 않았더라도 유사하게 그와 근접하게 닮은 형이라면 무령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령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사물입니다.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일컫는 바 스케일이 작은 형태석은 형이라 부르시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같은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바위 같은 경우는 호칭을 붙임에 있어서 나무인 고목, 나목, 뭐 천년송 등에 있어서는 뒤에 경이나 형을 붙이지 않는데 왜 유독 바위 같은 경우는 경이라 호칭을 붙인 것이 의문점이 되겠지요. 사견이지만 바위는 무령, 바위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무령처럼 자연 속에 내재한 단일형일 수도 있고 또 무령 바위경처럼 혼합형일 수도 있기에 경어로 호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화가 또는 시인의 그림이나 시에 비유하여 사군자 또는 오후가인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 같은 경우 뒤에 형이다, 경이다라고 붙이지 않는 것이 한 예지 않나 조심스럽게 견해를 펼쳐봅니다. 아마도 단편적인 그림이나 시에 있어서의 특전적인 모습일 경우 호칭을 붙이지 않는 예외가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합형이 있습니다. 즉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건폭과 바위가 함께 어우러진 건폭 바위경, 이것을 뭐 건폭경, 바위경 이렇게 뭐 따로 뭐 복합이라 하지만 그렇게 부르지는 않고 건폭 바위경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한예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 앞에 호수가 있거나 산 중에 호수가 있는 산경 호수석이 복합형으로서는 멋들어진 하나의 작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를 때는 상경, 호수경이라 부르지는 않고 있지요. 호수, 상경이라도 부르지도 않고 이 부르는 어감에 따라 틀린데 산의 모습과 호수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졌을 경우에는 상경 호수석, 폭포와 뭐 호수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하면은 건폭 호수경 이런 식으로 부르시면 무난하리라 보아집니다. 네 번째, 혼합형이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령의 모습으로도 볼 수도 있고 바이경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무령, 바이경이라고 여러분들 자주 불러주는, 자주 호칭하는 그런 형태의 혼합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예외형이 되겠습니다. 법칙에도 예외가 적용이 되듯이 수석에도 경우에 따라서 예외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예외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스돌이라고 하는 선돌이나 이처럼 어떤 선의 모습이 산형도 아니고 어떤 무령도 아니고 이렇게 선의 유려함, 선의 어떤 미적인 모습, 이런 것이 아름다움으로 표출돼서 멋으로 승화되는 그런 모습의 선돌입니다. 일명 고스돌이라고 하는 선돌이나 그림돌 같은 경우 작품 자체가 고수형이라 그런지 선형이나 성경 또는 그림형, 그림경이라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런 작품을 예외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관과에서는 아니 될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조형물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연의 산물인 수석에서 보는 관점으로 경과 형의 호칭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상식이나마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경과 형의 호칭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지루한 시간 구독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코로나 재유행이 고개를 드는 시간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시는 일 뜻대로 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연 그대로의 멋 수석타임 좌우의 경과 형의 호칭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